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종목하고요 시황 그리고 뉴스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큰 뉴스는 없었어요. 미국에서 골디락스족 경제다라고 2023년까지 호황일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요분이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CEO라고 하시네요. 어저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FOMC죠. 여기서 아주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워딩 하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대 고용과 물가 목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며 그때까지 지금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연준을 시장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구도 연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도 못 이기고 개인도 못 이깁니다. 연준이 이런 스탠스인데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점차적으로 또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이 JP 모건 체이스 CEO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한 수 더 떠서 미국이 23년까지 호황을 보일 것이라면서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거는 이걸 뭐 얘기하자면 곰새마리 얘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원은 뭐 빨리 배제하고요. 그냥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가장 좋은 경제 환경이다. 뭘 하든 골디락스라고 하면 가장 좋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걱정할 거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보궐선거가 끝났죠. 저도 30년 만에 처음 투표했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이제 외국 생활도 많이 했고 외국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투표도 안 하게 되고 또 국내 정치 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다가 이제 큰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오나 봐요. 이제 투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큰딸 얘기 듣고 투표로 갔습니다. 저도 어제 보궐선거 서울 그 시장 투표를 했고요. 저까지 투표했을 정도니까 많은 사람이 투표했을 겁니다 아마. 투표 이후에는 건설주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데 실제로 그렇죠. 오늘 또 제가 짚어드릴 대우건설, GS건설,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저는 또 신세계건설 이렇게 3개 정도 튼튼하고 앞으로 포텐셜이 큰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지머티리얼즈가 어저께 노스볼트하고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죠. 2차전지 일렉포일 이게 이제 동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뭐 규모는 14,000억 규모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제가 예전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스볼트가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소부장업체에 계속 로보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 또 동박업체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또 제일 가장 크게 최애 종목인 SKC 다 좋은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과열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식히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C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죠. 제가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키움에서 SKC에 대해서 나왔어요. TP가 20만 원을 해서 뭐 좋다 당연히 무조건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지머티리얼즈가 노스볼트의 계약권도 공시했고요. 동박은 항상 가즈아입니다. 인데 이거 혹시 또 위에서 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SKC는 아무래도 전 대표이사의 입건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간이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외인들이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외인의 승리는 자명해 보이고요. 일지머티리얼즈는 어제 공시에도 있고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은 얘가 제일 좋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기간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만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별로 안 좋아하고 무조건 일지머티리얼즈나 아니면 SKC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동박은 계속 쇼티지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도 상관없지만은 지금은 과열권이라는 겁니다. 단기 과열권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과열권에서 과열시키고 나면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저께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3% 유지해서 끝났지만 SKC 같은 경우는 뭐 좀 올랐다가 지금 보합으로 끝났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이런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또 이런 좋은 계약건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기술적 분석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판단해서 과열권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과열권은 조금만 집어넣고 좀 식히고 나면 그때 비중을 실어보자. 예,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볼까요? 네, 시장 종합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또 어저께가 5거래일째인가 그랬는데 오늘 6거래일째인가요? 좀 계속 거래소는 사고 있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고요. 선물은 그 대신 계속 배팅을 아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 얘기냐? 좋은 종목을 사되 거래소 좋은 종목을 사는데 지금 선물로 지수를 누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해지 차원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급히 올라가긴 힘들고 종목별로 종목단에서만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콜옵션은 또 좀 다시 전체적으로는 뭐 큰 의미 없을 정도의 상방을 걸었고 풋옵션은 계속 하방을 걸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은 계속 좀 사고 있지만 뭐 옵션과 선물 쪽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원달러 안으로 걱정할 거 전혀 없죠. 네, 1120원 밑에 서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골디락스 존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도 문제예요. 그럼 과열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뭐 900원도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 환율의 골디락스 존, 오늘 기한 골디락스 존 얘기 나왔으니까요. 환율의 골디락스 존은 1120원과 1100원 사이, 우리나라는 이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때가 제일 평탄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요 밑으로 뚝 떨어지면 좀 과열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경제 여건상. 환율은 뭐가 결정합니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결정하는 겁니다. 환율이 그냥 대놓고 그냥 옛날에는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으니까 지금은 1,120원에서 1,100원 사이여야지 이게 아닙니다. 환율도 역시 당연히 무조건 경제 성장률과 연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상으로는 1,120원에서 1,100원 사이가 제일 골드락스 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요즘은 제가 뭐 복잡하게 3개, 4개 안 드립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3개, 4개 들어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자고요. 저도 이 많은 SNS를 받아보고 거기 회원으로도 있지만 더 많이 줘봤자 공예입니다. 공예. 되도록이면 한 종목씩만 매일 이렇게 탁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그래서 오늘 갖고 왔고요.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지금 2차전지 세트 업체들은 다 지금 아무 때나 뭘 사도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을 최근에는 제일 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삼성 SDI를 갖고 왔는데 돌아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김승혜 애널리스트께서 목표가를 90만 원을 잡으셨네요. 에이스는 후반전에 강하다. 네. 각형 원통형이 대세가 되면 왜냐하면 삼성 SDI가 각형 원통형이 강하거든요. 그게 대세가 된다면 EV용으로 전기차용으로 대세가 된다면 삼성 SDI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9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하셨고요. 제가 보는 걸로 봤을 때는 투자 아이디어는 저도 마찬가지로 각형 원통형 기술의 앞선 기술, 그리고 눌림은 좋은 매수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인 기간 수급은 지금 뭐 90, 이 정도면 괜찮아요. 슬슬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뭐 매출액과 EPS 컨센서스로 보자면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당연히 세트 업체로서의 버프도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내후년 주가를 땡겨온다면 지금 38배 정도라고 하면 83만 원 정도 되겠네요. 83만 원이면 지금부터 오늘 가격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오늘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요 구간이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쳤을 때 하루 이틀 만에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올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상승 탄력이 한 2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뭐 삼성 SD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주식하시는 분이 이것만 체크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죠. 배터리 내재화 이슈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삼성 SDI는 원가 절감 능력과 각형 또는 원통형 전지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발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건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좀 틀릴지 몰라도 21년 실적은 매출액이 13조 5천억 정도, YOY로 19.9% 20%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1조 504억 원으로 YOY 57% 무려 57%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EV와 ESS용 중대형 전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8%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9% 상승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이 7.8% 정도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요거는 뭐 제목만 읽어서도 될 것 같습니다. EV용 배터리에서 각형 원통형이 대세가 되면 이 회사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 차트 보시면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과 21선 위에다 딱 음봉이긴 하지만 딱 위로 올려놨고요. 오늘 역시도 연기금하고 상업펀드가 좀 들어왔고 투신이 들어왔죠. 이 삼총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금융도 들어오면 좋지만 외국인도 들어오면 좋지만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으로 상업펀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투신도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음봉을 내면서 물론 플러스로 끝났지만 음봉을 내면서 5일선과 21선 위에 안착을 했단 말입니다. 뭐 이게 제가 시외에도 당연히 조금씩 공략을 해도 다시 되시겠죠. 유튜브는 시간상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외 공략주들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까 해요. 참 오늘은 이제 기다리시던 몇몇 분이시지만 기다리시던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요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저께 거 중에는 지어소프트가 굉장히 좋았죠. 지어소프트는 요렇게 윗꼬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 주고 올라가고 윗꼬리 만들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요 윗꼬리 만들고 조정 주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요. 자전자 계속 이렇게 흐름 좋죠. 19,600원 요 사이 아주 5일선을 기다리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요. 오늘 이제 GST랑 뭐 알루코, LG 디스플레이 조금 더 쉬어주는 거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분께서 좀 한번 분석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루코는 뭐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지 다 본인이 더 판단 잘 하실 거고요. 저는 이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하는 회사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LG화학하고 배터리 팩 하우징 계약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도 SK이노베이션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6월달에 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어요. 좀 더 하겠습니다. 8월달에 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기간 조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 높이고 있으면서 이게 뭔가요?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 2차 전지 쪽이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나서 8개월 동안 수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 62선 초록색 선 밑에 빨간 선 21선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배열 과정에 있습니다. 정배열 과정이 있으니까 정배열을 시키려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전문용어 야마를 준다 합니다. 이렇게 야마를 탁탁탁 이렇게 탁탁 줘야 한 번씩 위로 치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정확한 정배열이 아니죠. 그럼 이 정배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봉은 이 봉입니다. 4월 1일 날 이 봉인데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저 봉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봉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 봉의 밑에서부터 상단까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놀다가 혹은 여기서 저항과 지지가 되다가 이 전체적으로 정배열을 만들고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배터리팩 하우징을 갖다가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뭐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까지 적자였으니까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물론 그 기대감이 이만큼 올랐긴 하지만 앞으로 실적을 찍어낸다면 이 회사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한가 4번까지 오르고 나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조정을 조정당 조정이 아니고 거의 뭐 기간 조정이지 가격 조정은 많이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세력
느님께서 관리 제대로 하신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벽한 정비열이 아닙니다. 정비열되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산을 쳐주죠. 피크를. 예, 야마를 쳐주다가 다 이렇게 야마가 돌아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딱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예, 좀 재밌게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제 목소리도 또 너무 걸걸하니까 좀 재밌게 좀 해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를 쳐주는 건 좋은 것이다. 왜? 정비열 만드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주가는 모르니까 요 4월 1일 봉이 기준이 돼서 요 4월 1일 봉 밑으로 툭 떨어진다면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요 4월 5일 요봉 밑으로 툭 깨지면 시장 상황이 또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잡아도 됩니다. 근데 그때 손절 안 하고 버티면 밑으로 쭉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사의 어떤 그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개된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분석해야지. 미공개된 자료, 주로 미공개된 자료 너만 알아. 네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고 하다가 항상 쪽박 차죠. 그러니까 우리 공개된 자료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회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로서 상당히 유망하다.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정 안 받고 기간 조정만 하고 있다. 정비열 만드는 초입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뭐 저희 공개하는 김에 이것도 공개하겠습니다. 유니셈 대응 방향은요, 역사적 고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 즐기시면 되고요. 장중 흔든다고 해서 절대 던지지 마시고 얘는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주식은 그래도 모르니까 종가상 5일선 깨지면 하차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일선 다시 타면 위로 다시 같이 승차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네선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5일선 공략주로는 제가 대형주로서는 기아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거 어제부터 계속 사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초가부터 83,500원까지 83만 5천이고 84,500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워낙에 아시니까 공짜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당연히 밑에서 잡았으니까 수익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요거는 이제 그 대형주 하시는 분 말고 좀 빠릿빠릿하게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요. ECS를 오늘 제가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ECS는 다른 곳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금 언택 관련주로서 지금 또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뭐 4차 창궐이다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마켓컬리 상장 테마에 껴 있어요. 그래서 ECS를 공략을 오늘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당연히 공략을 했죠. 이렇게 뭐 입구수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공략을 해야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ECS 한번 볼까요? ECS 매매 마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시초가부터 쭉 이렇게 시초가부터 쭉 밑으로 쭉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7,400원 여기까지 걸어놨는데 요 정도만 잡혔어요. 요 정도만 잡혀도 저는 물량이 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쫙 여기서 먹고 나왔습니다. 물론 최고점은 저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만 보통은 9시 반 그리고 10시 사이에서 매매를 완료하려고 해요. 얘는 좀 특수하게 여기 이런 시간에도 같긴 같지만 보통 여기가 제일 고점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이쪽에서 다시 고점이 형성이 되고 중간에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가기에는 가는 것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갖고 그냥 10시 전까지 10시 전까지 이렇게 딱 매매를 종료합니다. 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걸로 번 돈 갖고 있습니다. 요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 요게 9%, 요게 10%, 11%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제가 수익으로 번 거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금은 뺐습니다. 이제 수익만 즐기면 되죠. 만약에 좀 떨어지면 바로 잘라버리면 바로 수익을 조금이지만 실현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수익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날라가면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일봉상은 앞으로도 얘는 요번 파동에서 이 정도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다 들어가시지는 않고요. 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것이 제가 종가 배팅으로 요거는 하나생명을 좀 해봤어요. 종가 배팅. 하나생명은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저는 하나생명은 들어가면 맞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가 배팅, 종가 근처에서 한번 배팅을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금리 플레이이기도 하니까요. 최소한 이게 3봉 여기까지 갔다가 얘가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올라간 거 이거 따라잡지 마시고 무조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보통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내일 6,770원 정도부터 5일선까지 준인분들은 무조건 5일선 기다리면 되고요. 저나 또 여기서 고수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잘라버리니까 이거 분위기 안 좋다 보면 잘라버리는데 고수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준인분들 그렇게 못 하시니까 무조건 5일선 기다리면 됩니다. 아까도 뉴스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전고 좀 뚫었잖아요. 그래서 좀 대우건설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게 얘는 좀 전고점을 다 뚫었습니다. 그렇죠? 전고점을 뚫어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 전고점부터 내일부터 만약에 하면 전고점 여기 있죠?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6,830원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잡으면 되겠죠. 네, GS건설 역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전고점을 여기까지 거래되게 방 터지고 뚫었다가 바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턴 세력이 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쌍봉 맞고 떨어지면요, 이거 약도 없습니다. 쌍봉 맞고 떨어지면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들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길 짚고 밟고 잘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나 준인이 분들은 무조건 5일선 공략. 5일선 공략 할 것 같으면 5일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위에서 따라잡으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은 또 특이하게도 이미 쌍봉 맞고 내려왔는데 오늘 중요한 이평선이 61선과 21선을 갖다가 빵 뚫었어요. 그래서 신세계건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얘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요.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쌍봉 맞고 꺼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돌파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니까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쌍봉 맞고 또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고 끝내야 됩니다. 5일선 깨지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보스타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진 로봇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좋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굉장히 좋죠.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SFA 반도체가 조금 빌빌대네요.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진테크는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5일선이니까 이 5일선에서 한번 공략이 됐을 겁니다. 떨어지면 바로 나오면 됩니다. 요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공략,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5일선은 아사모사하게 안 깼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있다 보고 내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5일선 공략이 됐죠. 실리콘웍스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얘는 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형주니까 그렇지만 실리콘웍스는 역시 중형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쭉 가고 있죠. 지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좋고요. 삼원통상이 제가 그어놓은 요선 74,700원 선에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걸 유지한다면 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존의 것들은 좀 쉬고 있고 미코 같은 경우 이제 미코는 이제 주로 세정하고 코팅에 특화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됩니다. 이제까지 유니센 같은 거 좋았으니까 조금 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마이크로 프렌드가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실력이 더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목 픽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히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픽을 하는 그런 픽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좋은데 지금 얘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준인이 분들이 하긴 좀 어려운 게 얘가 이제 주로 이제 고수들이 개인들이 하시는 거고 얘가 이제 수급이 개인 수급이지 외인과 기관 수급이 아니라서 이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크로 프렌드는요, 이 프로브 카드 이제 웨이퍼 단에서 아예 그냥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D램 쪽으로도 낸드에 강하지만 D램 쪽으로도 확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고요. KCC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건 이제 이거 좋은 거 알고 있고 좋은데 저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뺄게요. 여기서 제가 관심 종목만 넣어놨고요. 옵트란텍도 아까 그 분이 이제 댓글에서 하셨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얘가 정말 모멘텀도 굉장하거든요. 이거 이제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또 벤츠에도 지금 자율주행 렌즈 지금 공급한다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또 애플사에도 얘가 이제 모듈이 공급될 것 같은데 그 폴디드 줌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자화전자하고도 지금 막 들썩들썩하죠. 근데 기관들이 좀 많이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빈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갈 것이냐. 지금 수급상으로는 안 좋지만은 얘가 펀더멘탈로는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재무 차트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죠. 매출액, 영업이익 엄청나게 올라오고 지금 포워드4로는요. 물론 이제 요거는 23년이지만 포워드4로는 4.32밖에 안 됩니다. 23년 걸 땡겨자면 내년 걸 땡겨도 9.45배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OE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ROE도 보시면 내년에는 16%, 내후년에는 17%, 18%까지 육박하죠. 그다음에 23년에는 36%까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가면 되냐?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좀 안습입니다. 이거 좀 제가 지우고 볼게요. 수급이 안습인 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좀 기관과 외인들이 대부분 던졌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은 진짜 스마트한 개미분들이죠. 우리 이러다가 이제 기간이 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기간이 갑자기 모을 때가 있어요. 이때 따라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괜히 고통의 시간 갖고 있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을 깊게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 물론 지금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좋은 저는 지금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그냥 수급이 팡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더 높게 주고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도 계속 추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독자분께서 무슨 종목이 좀 관심 있는데요 하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휴민트 발휘하고 제가 또 찾아보고 해서 연구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저녁에는 궁금해하셨던 VIP 멤버십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치는 TV의 돈치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